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푸시풀 컨버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컨버터 토폴로지가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비저전형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저전 타입은 이제 트랜스포머를 이제 쓰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 플라이백. 보통 뭐 50W 이하급은 이제 되게 요걸로 이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센터 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부시풀인데 이게 이제 동작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저기 이 풀브릿지나 하프 브릿지나 거의 뭐 이제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라이백에서 우리가 이제 전력을 좀 더 많이 이제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얘를 이제 두 개를 써가지고 이제 권선을 두 개를 써가지고 이제 푸시풀 이제 밀고 땡기고 해가지고 이제 전력을 전달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게 이제 나온 것 같고 뭐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차적으로 이제 권선이 이제 두 개다 보니 이제 하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프 브릿지와 이제 풀 브릿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동작 파형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듯이 나중에 이제 TI 자료를 다시 좀 보여드리겠지만은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유사합니다. 동작 원리가 이제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푸시풀, 하프 브릿지, 풀 브릿지는 그냥 거의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이제 좀 이해를 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이게 밀고 땡기고 하는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가져온 그림인데 요거는 이제 푸시풀 그 다음에 이제 하프 브릿지 그 다음에 풀 브릿지 이게 요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이 세트 탭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1차적 권선을 두 개를 가지고 MP1과 MP2를 가지고 이제 밀고 당기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부시풀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부시풀 컨버터 같은 경우는 참 이름도 좀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건 또 이제 자료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은 이제 부시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기 부시풀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뭐 특별한 게 있다기보다는 일단 이제 부시풀이나 하프 브릿지나 풀 브릿지가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제 밀고 당기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는 거의 동일한 이제 토폴로지다.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TI사에서 이제 나온 이제 그 자료인데 일단 뭐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그거죠. 이제 이게 뭐 우리 DC 컨버터가 이제 다 동일하지만은 일단은 이제 입력 에너지는 이제 출력 에너지와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제 W는 이제 PT고 그 다음에 이제 P는 VI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듀티비를 이제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구하면은 이제 각 토폴로지별로 이제 이런 컨셉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게 PWM 이건 이제 그 이제 게이트 신호겠죠. 이제 게이트 신호고, 그 다음에 이제 Q1에 걸리는 전압이 이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Q1에 걸리는 이제 전류가 또 이렇게 흐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Q1과 NP는 이제 직렬관계 때문에 전류가 똑같이 흐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쪽 이제 2차측에 이제 권선이 흐르는 이제 전류는, 그 다음에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이제 그 이제 요거는 이제 자기 에너지를 축적하는 거죠. 자기 에너지를 축적하는 거고,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이제 관성에 의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차적에서 준 에너지는 요게 다죠. 요게 다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이제 주고 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1차 측에서 이제 Q1이 오프했을 때 이제 2차 측 어떤 관성에 의해 이제 흐르는 전류가 이제, 어찌 보면 약간 이제 그 파워가 가해지지 않는 이제 오프 구간에서, 그러니까 요건 온 구간이고, 요거는 이제 오프 구간이고, 오프 구간에서 이제 어떤 이제 그 1차 측에서 이제 에너지를 가했을 때 이제 이렇게 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관성에 의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흐르는 이런 전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트랜스포머 이제 감을 때 이제 그걸 이제 잘 설계를 하면은, 일단 1차 측에서 이제 이렇게 흐를 때 2차 측에서는 이제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번 에너지가 전달되고, 그럼 두 번째로 이제 Q2가 원할 때는 이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이제 그리고 그때 이제 흐르는 전류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달되고, 그러면 이제 Q1이 원할 때는 다이오드 2를 통해서 이제 에너지가 이제 충전되고, 그 다음에 이제 Q2가 원할 때는 다이오드 1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가 이제 충전되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면 이제 이게 푸시 풀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우리가 모든 이제 DC 컨버터가 다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SMPS, 이게 이제 스위치 모드 파워 스플라이라는 게 이제 그 어떤 이제 구형파를 가해가지고 이제 전류를 이제 이렇게 흘러가지고 에너지를 이제 전달을, 이런 개념이죠. 근데 파형이 커지면은 이제 전류도 이렇게 선행적으로 커져가지고 파워가 이제 더 전달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듀티가 작아지면은 이제 흐르는 전류도 이렇게 이제 작아져가지고 이제 전달되는 파워도 작아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스위치 모드 이제 파워 스플라이인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L이죠, L. 그러니까 이제 V는 L에 이제 DT분의 DI로 해가지고, L이 이제 요 기울기를 결정하는 거죠. 요렇게 갈 건지, 요렇게 갈 건지.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은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인 어떤 DC 컨버터 이제 뭐 스텝업 컨버터를 이제 설계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플레이백 이제 컨버터를 이제 이렇게 설계한다든지 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요 L에 의해 가지고 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L이 요 기울기를 결정할 거고, 플랫백도 마찬가지죠. 플랫백도 이제
온오프하다 보면은 이제 요 1차측에 흐르는 이제 요 고일 값에 이제 1차측에 인덕턴스 해가지고 전류가 또 이렇게 흐르고, 그 다음에 이제 L 값에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흐를 건지, 전류를 요렇게 흐를 건지 아니면 이제 요렇게 흐를 건지를 이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뭐 비절연형 이제 DC 컨버터라든지 플랫백 같이 이제 절연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푸시풀 뭐 H 브릿지 다 이제 플라이백 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개념은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머 이제 설계와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마그네타이징 커런트라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이제 죄송합니다. 푸시 풀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 Q1과 Q2가 온 할 때 여기 이제 NP와 N1에 이제 N2에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가 이제 토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연속 모드일 때 보면 요렇게 이제 전류가 흐르죠. 이제. 그래서 이 기울기가 이제 여기 L에 의해 가지고 이제 결정이 된다. 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지금 봤을 때 여기서 이제 가장 좀 중요하지 한 게 아닌가, 이제 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그네타이징 전류가 흐르는 이제 요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결정이 되면은 나머지는 이제 이제 착착 이렇게 이제 좀 계산이 이제 진행이 이제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이 푸시풀 동작, 푸시풀 컨버터를 설계할 때 푸시풀 컨버터뿐만 아니라 뭐 플라이백이나 뭐 하프 브릿지나 풀 브릿지를 설계할 때 이제 요 L 값에 대한 L 값에 따라서 이제 요게 이제 컨티뉴어스 모드 CCM 모드로 되고, 또 이제 DCM 모드로도 되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CCM 모드를 할 거냐 DCM 모드를 할 거냐 결정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이제 L 값이 결정을 하는 거다. 그거는 뭐 플라이백이나 그다음 푸시풀뿐만 아니라 플라이백, 뭐 하프 브릿지, 풀 브릿지, 그다음에 뭐 다 마찬가지겠죠. 이제. 그래서 일단은 이 LP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푸시풀이라는 동작을 이해를 하고 나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한 번씩 이제 그냥 Q1 ON 할 때 전류 이렇게 흐르고, Q2 ON 할 때 전류 이렇게 이제 흐르고.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이게 사실 답니다. 이게 단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디자인을 하려 그러면은 요때 이제 뭐 Q1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고, 이제 이런 게 중요하죠. 이제 얼마고, 그때 전류에 이제 전류가 이렇게 이제 사다리꼴 흐르는데, 요 사다리꼴에 이제 면적을 구하려 그러면은 요 Imin하고 Imax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요 Imin과 Imax를 알려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토론 시간 대비 요 T1 대비 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V는 L의 DT분의 DI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요게 이제 요 부분이 DI가 되겠죠. 이제 DI. 그래서 이제 L의 델타 T가 이제 요 T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델타 I가 요 위에 이제 삼각형 면이 되겠죠. 이제. 그러면은 요 위에 삼각형을 결정하는 요거는 누가 하느냐? 이제 요거는 L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CCM 모드로 이제 연속 모드로 하면 이제 이렇게 되지만은 불연속 모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불연속으로 이제 되는데,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요거는 L이 클 때, 그 다음 연속 이제
L이 클 때는 연속 모드로 가고 CCM 모드로 가고, 그 다음에 L이 이제 작을 때는 이제 이제 불연속 모드로 가는 거죠. DCM 모드로. 그래서 항상 이제 트랜스포머 설계를, 트랜스포머를 이제 좀, 그때는 이제 이게 이제 트랜스포머가, 이게 이제 좀 작아야 될 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기구적으로 볼 때 이게 면적이 넓지 않아 가지고 트랜스포머 크기를 크게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이제 DCM 모드로 이제 가고, 대신에 이제 이제 L이나 이제 요 캡에 대한 이제 이 용량이 좀 이제 커져야 되겠죠. 이제 그런 이제 차이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동작에 있어서는 그냥 내가 Q1 한번 온하고, Q1 한번 온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주기에 맞춰가지고 Q2 한번 온하고, 사실 이제 동작으로 봐서는 이게 이제 답니다. 이게 다고, 이제 그때 이제 동작을 했을 때, 이제 군선에 걸리는 전압이나 FPT에 걸리는 전압, 그 다음에 FPT에 흐르는 전류, 이게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걸 이해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LP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여기 보면 이제 MP, NS 이제 걸리는 전압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제 DCM 모드. 아까는 이제 연속 모드, CCM 모드일 때고, 요거는 이제 DCM 모드일 때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제 에너지가 가해지지 않는 요 구간에서 이제 전압은 이제 이렇게 형성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CCM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중간에 이제 요 전압이 없는 거죠, 이제. 대신에 이제 CCM 모드는 이제 요 T3 구간에 존재를 하고, 이때 걸리는 전압은 이제 이제 이렇게 형성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DCM 모드하고 CCM 모드하고 이제 차이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DCM 모드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요렇게 이제 파워를 가한다고 했으면은, 이제 요 구간에서 전류가 요렇게 흐르는 거죠, 이제. 그러는데, 이제 CCM 모드, 이제, 이제 이게 CCM 모드고, DCM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요 구간이 이제 빠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다. 뭐, 요렇게 이제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2차 측에 걸리는 이제 CCM 모드에서 2차 측에 걸리는 2차적 권선에 걸리는 이제 전압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요게 이제 1차 측에서 에너지를 가한 이제 그 순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관성에 의해서 이제 흐르는 전류, 오프 구간에서.
근데 이제 이게 그 NS와 이제 NS1과 NS2가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데 다른데 이제 이 두 개를 요 두 개를 이제 이렇게 합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를 들어 이게 Q1이 ON 할 때고 요게 이제 Q2가 ON 할 때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Q1이 ON 했을 때 2차적이 흐르는 전류하고 Q2가 ON 했을 때 2차적이 흐르는 전류를 이렇게 합하면은 이제 얘가 더해져 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이제 더해져 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전류가 2차적에 이제 그 이제 캡에 충전되는 전류가 이제 이렇게 된다. 이제 이게. 충전되는 전류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측에 그 아까 LC 필터를 이제 넣는데 요거 이제 L에 이제 흐르는 어떤 전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불연속 모드일 때, 불연속 모드, 아까 이제 연속 모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흘렀는데, 이제 불연속 모드는 이제 이 구간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지는 않고, 이제 리플이 커진다. 리플이 커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불연속 모드로 가면은 캡 용량을 이제 크게 할 수밖에 없다. 그 이거는 이제 전에 그 이제 DC 컨버터 엑셀 자료 설명할 때하고 똑같은 이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L1에 흐르는 거 아까 이제 2차 측에 그 LC 필터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요 L1을 통해서 이제 이 캡에 충전되는 요 전류가 요게 이제 요거는 이제 CCM 모드고 연속 모드고 요건 DCM 모드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그 이제 지금 캡 용량을 설정할 때 DCM 모드는 이제 이만큼만 이제 해주면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DCM 모드는 이제 이만큼 해주니까 요거는 이제 캡 용량이 커야 되고 요거는 캡 용량이 작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그러니까 이제 1차 측의 트랜스포머를 이제 크게 할 수 없는 경우는 2차 측에 이제 그 이제 캡 용량을 키워야 되고 1차 측에서 트랜스포머를 좀 크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2차 측 캡 용량을 줄일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이제 이 제품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그다음에 코스트적인 측면, 그다음에 뭐 이제 어떤 기구적인 측면을 좀 따져서 사실은 이제 결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이제 Q1, Q2에 흐르는 이제 전류는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불연속 모드일 때 이렇고 이제 다이오드 흐르는 이제 전류와 전압. 이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요거는 사실은 이제 이 민맥스를 이제 이게 거의 비슷하게 이제 그려놨는데 사실은 이제 얘가 이리 크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연속 모드는 아까 이제 봤듯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그려놔야 좀 작게 그려놔야 이제 이게 좀 비교가 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이제 SMPS 관련한 이제 그 책인데 이제 실제 파형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 이제 좀 그 원래는 우리가 이제 이 저기 부식불이라든지 풀브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구동을 하죠. 이렇게 이제 구동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이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릴 때는 이렇게 구동하는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구동하는데
근데 요때 이제 그 얘가 오프할 때 이제 역기전력이 해가지고 가지고 이제 이게 피크가 튄다 하는 걸 이제 좀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으로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파워가 이렇게 가해지는데, 근데 이제 이 오프 구간에서 그 역기전력이라 그러면은 이게 전류적 간성이라고 이제 좀 간성이라고 하나 이제 표현하는 게 좀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이제 FET다 이런 걸 이제 테스트할 때 이게 이제 전원 걸어놓고 이제 이렇게 많이 테스트를 하죠 이제. 그래서 온했다가 이제 얘가 오프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코일에 흐르는 이제 이 전류는 그 일단 관성해 가지고 내려가려는 이제 이제 방향으로 이제 가는데, 갑자기 이제 오프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이제 이 어떤 이제 물건을 이렇게 이제 밀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벽을 하나 탁 해가지고 미는 건 이제 온이고 벽을 딱 막은 거는 이게 오프라는 거죠. 요때 이제 여기 딱 부딪히면서 이제 이제 충격이 이렇게 막 좀 가해지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 이제 이 충격에 의해서 이제 이게 오버슈트가 딱 생기는 거죠. 이제 이제 온했다가 오프할 때 이제 이렇게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릴레이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소자가 나갈 수 있으니까 다이오드를 통해서 이제 이리 흐르는 어떤 관성 전류를 이렇게 다이오드로 이제 빼주면 이제 얘가 이제 보호가 되는 이제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보통 이 푸시풀이나 이 도플러즈 설명할 때 사실 이제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안 넣죠. 그냥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근데 이제 실제 이제 파형을 찍어 보니까 여기 이제 파형이 이제 이상해. 그런데 이게 잘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트랜스포머 이렇게 할 때 점 찍어 놓고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전류가 이제 요리 흐르면 요리 흐른다 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여기 찾아보니까 이제 이 감극성, 가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극성은 뭐냐면은 코어에 이제 내가 이제 이 감는 어떤 그 방향이 어떤 이제 자로의 흐름을 볼 때 이제 서로 이제 이 같이 가만했다는 거고, 아 반대로 가만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극성은 이제 같이 가만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뭐 감자는 이제 뭐 자기장을 서로 상쇄하는 방향으로 뭐 해놨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가극성은 서로 이제 더해지는 방향으로 됐다. 근데 이제 우리가 SMPS 이제 트랜스포머 이제 감으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코어 하나에다가 보통 감죠. 이제 코어 이 하나에다가 이제 보통 이제 여기 보빈 해가지고 이제 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한 방향으로 감죠. 한 방향으로 이제 1차든 2차든. 그는 보통 우리는 보통 이제 가극성으로 이제 감는 거죠. 이제 물론 뭐 특수한 경우는 이제 감극성으로 이제 감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뭐 이런 경우는 드물지 않을까 뭐 좀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극성으로 이제 감게 되면 요거는 감극성이고 요거는 이제 가극성이죠.
우리가 이제 흔히 SMPS 이제 트랜스폼 만드는 거는 거의 한 99%는 가극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극성 경우는 이제 내가 이제 1차 측에서 이제 점으로 전류가 흐르면은 2차 측도 이제 점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점에서 빠져나가면은 이제 점에서 빠져나가는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 뭐 이제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은 앞에 이제 이런 회로들의 이제 전류 방향이 우리가 이해가 좀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머를 이제 어떤 트랜스포머 이 극성과 전류 방향을 생각할 때 이게 이제 그 감극성이냐 가극성이냐 이걸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이걸 이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극성을 따지는 게 이제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 SMPS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트랜스포머 이제 공장에도 생산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간극성으로 감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이제 한쪽 이제 감아놓고 또 2차적은 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감으면 이제 이 공정 효율도 많이 떨어지고 생산성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대부분 다 가극성으로 이제 감는다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 가극성이라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이제 그 전류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극성 그 점 찍은 요 극성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트랜스포머를 디자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얘기할 때 이게 이제 V는 L에 T분의 DI.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할 때 뭐 불연속을 하든 이제 요 기울기를 설정하는 이제 L 값이 이제 아주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DT 요거는 이제 이제 주파수하고도 관련이 있죠.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이제 특정 주기에서 이제 요렇게 이제 구동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 주기에 따라서 이제 이것도 이제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포머 디자인할 때 이제 참고로 해야 되는 게 이제 요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에서 이제 트랜스포머 디자인 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L은 이제 DI분의 D파이, 요거는 이제 자속이죠, 자속. 그러니까 이제 어떤 코어에다가 이제 내가 건선을 감았는데 그때 흐르는 이제 전류 양, 그러니까 이제 이 전류가 변하면 이제 자속이 변한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그 어떤 이제 L 값이 이제 정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DI끼리는 이제 서로 이제 그 캔슬되고 그 다음에 N에 DT분의 D파이가 남는데, 요 파이는 이제 자속이니까 얘는 이제 그 단면적 분의 자속 밀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속 밀도는 이게 이제 그 코어 재질 특성입니다. 재질 특성. 그러니까 이제 재질을 이제 좀 좋은 걸 써가지고 이제 그 자속이 많이 나오는 재질을 썼냐 이제 그거겠죠. 요거는 이제 기구적 특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코어를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코어를 이제 우리가 선정을 했다. 뭐 이제 이런 코어를 선정했다 그러면은 이제 요 단면적, 내가 군선을 감는 요 단면적, 요게 이제 AE가 되고, 얘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이제 자기적 특성이 이제 자속 밀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속 밀도라는 거는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은
이 H가 이제 이게 이제 이 전류죠, 전류. 자화력. 그러니까 여기 보면 코일에 이제 전류를 흘려야 이제 자속이 발생하니까 이 전류가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그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포화점을 지나면은 이제 이게 그 코일이 그냥 이제 도선으로 이제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이게 듀티가 이렇게 이제 큰데 이제 그 이게 이제 자속이 포화를 하면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제 전류가 확 이렇게 이제 튀는. 그러면 이제 이러면 이제 주파수를 줄여야죠. 이제 요만큼 줄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포화를 안 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포화점을 이제 넘기면 안 된다. 요거는 이제 단품 코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플라이백이나 이 푸시풀 같이 이제 우리가 요런 사다리 꼴로 이제 그 구동하는 이제 모든 경우는 이런 이제 이제 포화점을 우리가 좀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식을 이렇게 전개해가지고 이제 뭐 이 적분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트랜스포머에 쓰는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1차측 권선. 그 다음에 이제 요 사는 이제 그 파형률이라고 하는데 이제 구형파는 4고 사인파는 뭐 4.4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분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이게 내가 사인파를 가하냐 구형파를 가하냐 뭐에 따라서 이제 그 나오는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면은 요 이제 이 자속 밀도는 우리가 이제 이 보면은 이제 그 테슬라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우스를 쓸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이 18승이 붙는 게 이 자속 밀도를 이제 테슬라를 안 쓰고 이제 가우스를 쓰면은 이게 1테슬라는 이제 10의 그러니까 이 저기 이게 이제 4승이죠. 이제 10의 4승이고 그 다음에 요 단면적도 우리가 이제 원래 미터 제곱을 해야 되는데 이 미터 제곱을 하면 이제 0.0000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그래서 보통 센티미터로 많이 하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요 두 개 관계는 이제 또 이게 10의 4승 관계다 보니 그래서 원래 이제 MKS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하고 미터 제곱을 쓰면 이제 요게 없고 그 다음에 가우스와 이제 센티미터 제곱을 쓰면은 이제 10의 8승이 붙는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1차적 이제 그 권선을 이제 결정하는 식이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10의 8승이 있고 거는 이제 내가 이제 테슬라 이제 미터 제곱을 쓰면은 이제 10의 8승이 없고 그 다음에 가우스하고 이제 센티미터 제곱을 쓰게 되면 10의 8승이 붙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죠. 이제 원래 요 식에서 요거 여기에서 이제 이 1차측 이제 그 권선이 나왔다. 권선을 결정하는 이제 식이 나왔다. 요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 이제 GCM 모드를 하게 되면 L을 이제 크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DCM 모드를 하려면 L을 이제 좀 작게 해도 된다. 그 L이 작아지면 이제 트랜스포머 이제 사이즈도 좀 이제 코어 사이즈도 작게 하고 뭐 보빈도 작아지고 이러면 이제 좀 작아지겠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DCM 모드를 하든 CCM 모드를 하는데 L 값이 정해졌다 하면은 그 L 값을 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이제 코어를 이제 선정해야 되고 이제 코어를 선정했는데 그 코어를 선정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이제 이 코어 이제 재질을 선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코어 단면적을 이제 얼마로 가져갈 거냐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좀 이 결정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 최대 자속 밀도는 보통 뭐 이제 그 이게 이제 온도에 따라 이게 이제 상온에서 25도씨에서는 이제 뭐 한 4000인데 4000 가우스인데 뭐 100도가 되면은 이제 3500 가우스로 이제 이렇게 보통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SMPS 이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고온 환경에서 이제 동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100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최대 자속 밀도를 이제 3500에서 이제 마진 좀 줘가지고 나는 그뭐 3000까지 쓰겠다. 그러니까 원래 사양이 이제 25도씨에서 4000이었는데 100도씨에서 이제 3500으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거기서 또 마진을 또 이제 좀 가져가야 되니까 나는 그러면 이제 부하를 안 해야 되니까 3000까지만 쓰겠다. 뭐 요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 3000 집어넣고 여기 면적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제 스위칭 주파수 대비 이제 듀티를 감안한 이제 T1 시간 그 다음에 이제 그 걸리는 전압을 이렇게 인가하면은 이제 내가 구하려는 건선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요 1차 측과 2차 측을 이제 건선을 또 이렇게 좀 이제 감는 공간이 또 확보가 됩니다. 그게 이제 실컷 했는데 막상 이제 해보니까 저기 뭐 성경을 너무 두껍게 써가지고 내가 선정한 코어에 감기지가 않더라. 이제 이리 되면 이제 좀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빈 사용하고 이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요 면적을 우리가 이제 저기 확인해가지고 내가 이제 뭐 100톤을 감는다 그러면 이제 뭐 내가 뭐 0.1파이짜리를 100톤으로 감는다 그러면 0.1파이짜리를 100톤으로 이제 감을 수 있는 그 면적이 되는 보빈인지를 우리가 이제 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걸 이제 이 페이지에서 이제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정기적으로 L값 계산하고 그 다음에 NP 이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선비 해가지고 N에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건선수를 결정할 건데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제 선정한 코어가 이제 그 NP 건선과 그 다음 NS 건선을 감을 수 있는지를 좀 잘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플라이백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한 개밖에 없지만은 이제 푸시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두 배죠. 이제 MP 두 개, 그 다음 NS 두 개. 그러니까 이제 뭐 MP, NS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그 권선경에 대한 어떤 뭐 그걸 면적을 계산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제 그 선정한 어떤 코어나 이제 보빈에 이제 이게 들어가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머 이제 파워를 이제 늘리는 방법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일단은 이제 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이제 요걸 이제 이렇게 이제 원래는 이제 빨간색까지밖에 안 됐는데 이제 우리가 파란색까지 이제 이제 전류 구동 범위를 이제 확장하는 거죠. 이제 확장하는 게 이제 그 트랜스포머의 어떤 그건 이제 느리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일단 뭐 재료를 이제 좀 좋은 걸 쓰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이거는 사실은 좀 어렵죠. 이제 그래서 이제 대부분 하는 게 이제 단면적을 이제 키우는 거죠. 단면적을 키우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길이를 키워도 좀 이제 늘어나는 부분이 이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면 어떤 뭐 그 리키지 형태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왜냐면 이 길이가 길면은 1차, 2차 간에 이제 결합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리키지가 필요한 이제 뭐 LC나 이제 뭐 이런 쪽에는 이제 이런 형태를 이제 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갭을 추가하는 거죠. 이제 갭을 추가하면은 이제 그 물론 이제 전체 이제 그 자성 양은 좀 줄지만은 이제 내가 드라이빙 할 수 있는 이제 그 전류 폭은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그 갭을 추가해 가지고 이제 얘를 이제 많이 이제 드린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갭을 이제 추가를 갭이 없을 때보다는 추가를 하면 또 L 값도 약간 좀 줄기 때문에 그 이제 갭을 감안한 이제 그 L 값 선정도 이제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여기 이제 그 파워심이라는 요 사이트인데 여기 보니까 이제 이 회로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트랜스포머 이제 설계하는 이게 이제 그 90불 설계하면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요 회로를 이제 이렇게 이제 내가 튜닝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기록값이 나오면은 그걸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어떤 권선 사용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회로 이제 시뮬레이션 한 요 방향도 이렇게 이제 예,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사실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부시풀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프 브릿지 이제 풀 브릿지인데 요 이제 파형을 비교해 보시면 이제 알 수 있듯이 그냥 똑같습니다. 1차적 뭐 요 가해지는 이제 요 파형도 마찬가지고 흐르는 이제 요 전류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이제 뭐 세 가지가 이제 동일한 컨셉이다. 근데 대신에 이제 요 파워를 전달하는 요 이제 요 FET 소자가 이제 많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풀브릿지가 이제 전력 전달은 좀 대용량의 이제 전력을 좀 전달할 수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중에 이제 요 사이트에서 이제 요 사이트에 가면은 이제 이 이제 내셔널 세미컨덕터에서 이제 한 건데 요 칩은 요 LM5030 찾아보니까 이게 TI에서 나온 이제 그 칩인데 이제 그걸 해가지고 그 이제 요 디자인을 한 건데 그 내용이 상당히 좀 그 아주 이제 자세하게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이제 좀 그 뭐 요 자료를 좀 그 참조를 하는 것도 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이제 뭐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좀 그 엑셀로 좀 만들어 보려고
만들어 보려고 이제 이 개념을 이제 적용해 가지고 이제 좀 엑셀로 좀 그 만들어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생각만큼 그렇게 이제 좀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 가지고, 좀 미세하게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해 가지고 이제 이 부족한 부분을 조금 그 좀 채워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되면은 그 요 엑셀 자료는 만일에 좀 그 조금 이제 활용도가 있을 정도로 좀 만들어지면은 그 제 블로그에 이제 저기 올려놓을 테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그 정리를 하면은 뭐 푸시풀만 가지고는 사실 이제 좀 할 수 있는 얘기가 상당히 좀 이제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시풀이지만은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요 비즈는 이제 우리 코일 설계하는 거라든지 플라이백 여기 이제 그 이제 트랜스포머 설계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푸시풀로 하는 이제 트랜스포머 설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사실 개념은 이제 거의 이제 동일하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떤 동작은 뭐 보면은 이제 그냥 내가 밀고 당기고 이렇게 이제 H 브릿지, 풀 브릿지 같이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런 그 이제 그 동작은 이제 내가 이제 밀고 당기고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주기에 맞춰가지고 주는 게 단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머나 실제 이제 그 이제 FET나 이제 2차적인 다이오드나 이제 이 L값 설정할 이제 그 선정을 하려 그러면은 도대체 이제 이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 전압이 얼마나 걸리는지, 사실 이제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이런 그 이제 TI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맥스 민 값 계산하는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좀 참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계속 얘기하지만은 이제 이 부분이 아닌가. 요 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걸 잘 이제 저기 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된다. 요 식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트랜스포머 설계를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이제 좀 전반적으로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엑셀 자료는 그 이제 저도 요 며칠 좀 요걸 좀 딱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좀 잘 만들어 보려고 이제 좀 했는데 이 생각보다 좀 챙겨야 될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제대로 되면은 블로그에 좀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